오늘 5.18 40주년입니다. 이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성원 시사평론가 전지현 변호사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 오전 10시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5.18 광주 민주화 운동 4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먼저 김성원 평론가님, 오늘 이 기념식이 열렸던 장소가 그동안과 다른 굉장히 특별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5.18 민주공원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네네. 5.18을 상징하는 장소는 과거부터 한 두 군데가 있었어요. 한 군데는 전남도청. 예. 그리고 그 앞을 중심으로 해서 관통하는 금남로라고 하는 곳이고요. 네. 거기서 보통 시위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남도청 앞이 제일 상징적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과거에는 망월동 묘지가 있었어요. 예. 지금 이제 5.18 민주묘역이 됐는데요. 네. 그러니까 망월동은 이제 그 거리는 좀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5.18 민주묘역이 조성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상징적인 곳이라고 하면 금남로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남도청 앞에 조성되어 있는 공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예. 사적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첫 해인 2017년에 이어서 이 5.18 광주화 민주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건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과거에 어떤 이야기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아직도 우리 광주 5.18에 대해서는 밝혀야 될 진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발포의 명령자가 누구였는지, 발포에 대한 법적인 최종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책임자를 가려내서 꼭 법적인 처벌을 하자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이 그 진실의 토대 위에서 진정으로 화해하고 통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그래서 꼭 필요한 그런 일이라고 믿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나오는 영상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인데, 변호사님, 지금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5.18 진상조사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상조사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역사를 다시 이런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피해자들에게 화해와 용서를 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슨 잘못을 했는지가 가려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관련해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발포 명령은 누가 했는지, 이런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문제가 됐지만은 현재까지 확실하게 누가 잘못을 했고 밝혀진 부분이 없어요.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진상 규명이 먼저 있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고, 그러면서 반드시 이것이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 이런 말씀도 덧붙였는데, 그 얘기는 처벌은 이미 전두환 씨라든지 노태우 씨에 대해서 있었잖아요. 이분들의 어떤 고령을 감안을 하면은 다시 처벌한다는 거는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물론 5.18을 폄훼하는 발언,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직접적인 가해자에 대해서는 우리 희생자들이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유가족들이 원하는 거는 처벌보다는 의미가 없는, 이제 와서 고령인 사람들에 대한 의미 없는 처벌보다는 그 사람들의 진정 어린 눈물과 그 용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씀도 하신 거고, 이것과 더불어서 다시는 이러한 일로 어떤 지역 감정이라든지 국내 어떤 여론이 분열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런 뜻에서 코로나 극복에서 광주가 가장 먼저 대구에다가 병상을 마련했었다, 이런 말씀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조금 전에 전지현 변호사님이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번에 이 40주년 기념사에서는 코로나 지금 현안이니까요. 이와 관련된 얘기도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 한번 들어보시죠. 광주 시민들의 서로를 격려하는 마음과 나눔이 계엄군의 압도적 무력에 맞설 수 있었던 힘이었습니다. 그 정신은 지금도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깃들어 있습니다. 코로나 극복에서 세계의 모범이 되는 저력이 되었습니다. 병상이 부족해 애태우던 대구를 위해 광주가 가장 먼저 병상을 마련했고, 대구 확진자들은 건강을 되찾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울 어머니들은 대구 의료진의 헌신에 정성으로 마련한 중국밥 도시락으로 어려움을 나누었습니다. 어울 정신은 역사의 부름에 응답하며 지금도 살아있는 숭고한 희생정신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5월 정신이라는 점도 오늘 기념사에서 굉장히 광주를 했는데, 이제 어쨌든 5.18 광주 민주화운동 이제 40년을 맞았는데, 앞으로의 또 과제 뭐가 있을까요?
그동안에 진상규명 활동을 했다고 하지만 9차례 조사 활동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국가 차원의 보고서는 한 번도 채택되지가 못했습니다. 그랬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네. 진상규명 많이 했는데 무슨 또 다시 진상규명 활동을 하느냐 이렇게 네, 네. 얘기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2018년도에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통과가 됐는데 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이 이제 막 시작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3년 동안 법 통과시키고 위원 선정하는 데 시간 다 보낸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부터 앞으로 이제 1년 동안 조사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조사 활동을 이제 시작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사실 예측하기가 좀 어렵고요. 네. 또 법상의 한계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진상규명특별법에 조사위원회가 꾸려져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예. 강제조사권이 없어요. 예. 그리고 수사권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를 불러다 놓고 조사를 하려고 해도 나 안 갑니다. 그러면은 조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또 국가기관에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 좀 내놔 달라. 우리가 조사하겠다. 이렇게 해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한 네. 정부라고 하는 게 사실 지치면 애매하긴 한데요. 네네. 왜냐하면 군이나 이런 것들은 과거 군의 치부나 이런 것들을 드러내야 할 필요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과연 어느 정도 되겠느냐. 이거는 사실 장담하기가 어려워요. 네네. 그러니까 진상조사위원회가 좀 독립적인 기구로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구에서 판단해서 좀 제대로 된 조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역사 왜곡 문제가 계속 문제가 돼 왔잖아요. 네. 5.18 정신을 훼손하고 그다음에 유족을 폄훼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 그러면 계속 그 가짜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 그대로 둬야 되는가. 네. 최소한 이 사법적인 판단까지 다 끝난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망언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이걸 하지 못하도록 앞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역사 왜곡 처벌법이라고 하는 걸 지금 발의를 해둔 상태예요. 예. 근데 20대 국회에서는 이미 20대 국회가 끝나면 폐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21대 국회에서 제일 처음으로 통과시키는 법안은 그걸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변호사님, 실제로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21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5.18 관련 법을 개정을 추진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177석의 거대 여당인 만큼 정치적인 환경은 조성됐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아니, 그 정치적인 환경이 조성이 됐다는 거는 민주당이 177석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네.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보수당이 기득권에 취해서 역사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어요. 그런 다음에 탄핵 이후 괴멸된 상태에서는 아스팔트 보수에 기대 가지고는 우왕좌왕했던 면이 있다가, 이번에 총선 이후 이제 제대로 5.18에 대한 사과를 하기 시작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보수가 지금 평론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5.18에 대한 진상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진상조사위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힘을 실어주고 명확하게 진상을 밝히기 위한 그런 토대를 닦아줘야 되는 게 국회에서 해야 될 임무고, 그런 정치적인 환경이 조성된 거지 무슨 민주당이 177석을 맞았기 때문에 이거는 통과될 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래통합당의 전신이죠. 자유한국당에서는 5.18 관련 망언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이제 최근 들어 이제 사과하는 발언들, 반성의 목소리들 나오고 있습니다. 차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논리적으로 이게 북한군 개입 반폭동이었다 하는 것을 밝혀내야 됩니다. 정부 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흉내고 있습니다. 당이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게 그게 저는 정말 아쉽다고 생각하고, 저는 21대 국회가 시작하기 전이라도 저희들이 진심을 담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죄를 드리고, 그리고 21대 국회를 시작하는 그런 좀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유승민 의원 과거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반성의 목소리를 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도 그제 입장문을 냈습니다. 당 일각에서 5.18 평화에 모욕하든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있어 왔다. 5.18 희생자와 유가족 상심하셨던 모든 국민 여러분께 매우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어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이 5.18 추모제에 참석을 했는데, 평론가님 여기서 이 안 대표가 얘기했던 게 이 5.18이 특정 지역이나 특정 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말 자체로만 보면은 맞는 말이에요. 네. 맞는 말인데 왜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굳이 5.18 40주년에 저렇게 말을 했었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면은 5.18이 뭐 특정 정치 세력이나 아니면은 특정 뭐 진영의 전유물인 것처럼 이렇게 예, 예. 얘기하는데 그건 전유물이어서가 아니고요. 예, 예. 다른 세력이 5.18을 자꾸 부정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싶어요. 예. 또 5.18 얘기하고 호남에 대한 차별 문제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연결돼 있잖아요. 네. 그러지 말라고 했던 주장들이 있었던 건데 그렇게 주장해왔던 사람이 특정 5.18 정신을 전유한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중간에서 진보와 보수 사이에서 나는 놓여 있다. 그리고 여당이든 5.18 정신을 훼손했다고 하는 야당의 일부 세력이든 그런 사람들하고 난 다르다.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설명한 것이긴 하지만 예, 예. 5.18 40주년에 한 발언치고는 저는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통합이나 화합의 메시지를 내는 방식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렇게 40주년을 맞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소식으로 시작해봤습니다.